여보, 내 가슴을 만져봐요. 여기 이 딱딱한 게 뭔지. 47세 최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죠.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괜히 오버하지 마. 그렇게 혼자가 된 순아는 비 오는 아침 병원 로비에서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종이컵 하나가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여긴 울어도 됩니다. 55세 자원봉사자 한진호의 다정한 목소리였죠. 작은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위로가 소문과 규정의 벽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름다운 합창으로 자라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순아는 송파구 지역 공공의료센터 로비 구석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 안의 휴대폰에는 검진 결과 확인 문자가 와 있었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이혼 후 혼자 책방을 운영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건강상의 이상 신호는 죽음보다 무서운 절망이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딸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파란색 자원봉사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여긴 울어도 됩니다. 한진호였습니다. 55세 작년에 중학교 음악교사를 퇴직하고 이 병원에서 마음동행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남자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묻어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순아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종이컵의 온기보다도 더 따뜻한 느낌이 전해져 왔죠. 진호는 로비 한쪽에 놓인 낡은 피아노에 앉아 쇼팽의 전주곡을 연상시키는 잔잔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순아의 떨리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음악이란 신기한 힘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의 구석까지도 어루만져주는 진호의 제안으로 함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무겁기만 한 순아의 마음을 아는 듯 진호는 센터 게시판에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마음 합창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죠. 목소리는 악기가 아니라 사람의 체온이에요. 일주일 후 순아는 용기를 내어 합창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진호가 피아노 앞에 앉아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둘러서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순아도 모르게 발걸음을 들여놓게 되었죠. 진호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을 때 그의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아는 합창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호의 따뜻한 반주에 맞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진호는 순아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다고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죠. 순아는 합창 덕분이라고 그리고 진호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순아는 진호를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책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읽는 문장들이라는 모임이 있다며 진호에게도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죠. 책방은 아늑했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몇 명의 단골 손님들과 함께 순아가 시를 낭독하고 진호가 잔잔한 즉흥 반주를 해주었습니다.
순아의 목소리에 진호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순간 책방 안의 공기가 달콤하게 변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어요. 진호의 말에 순아는 기분이 이상하다고 좋다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47세와 55세, 둘 다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한 나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풋풋한 감정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아의 책방에서 진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순아도 8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았다고 딸 하나가 전부였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말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음악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어느 날 저녁 책방에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순아는 진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책장을 정리하는 동안 진호는 뒤에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순아가 높은 곳에 책을 꺼내려다 비틀거리자 진호가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아는 진호의 품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남성의 따뜻함을 느꼈고 진호는 순아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선생님이 특정 환자와 너무 친하게 지낸다는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소문이었죠. 결국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진호를 불러들였습니다. 특정 대상과의 사적 교류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진호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아와의 관계가 단순한 동정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애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책방 근처 호수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도 가져오지 않은 채였습니다. 순아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만남이 어려울 거라는 진호의 말에 그녀는 너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진호가 선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물러나겠다고 말했죠. 그때 진호가 빗물에 젖어가며 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킬 건 규정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병원 자원봉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대신 동네 문화센터를 대관해서 저녁 합창반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순아는 자신의 책방을 연습실로 내어주었습니다. 2층 작은 공간을 비워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했죠. 진호가 피아노를 치고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는 소리가 책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책들 사이로 스며드는 노랫소리는 그 어떤 BGM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습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진호와 순아만 남았습니다. 진호는 순아 곁에 있으면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된다고, 아내가 죽고 나서 피아노를 치는 것도 괴로웠는데 이제는 다시 음악이 좋아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아도 오랫동안 책만 읽고 살았는데 이제는 노래도 하고 싶어졌다고, 진호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입술을 맞췄습니다. 47세와 55세의 키스는 20대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격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이해와 애틋함이 담긴 진정한 어른의 사랑이었죠. 키스가 끝난 후 진호가 조심스럽게 순아의 검사 결과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양성이었다는 대답에 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순아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순아는 그의 품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아는 처음으로 진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책방 위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주며 중년의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순아의 가슴에 있던 작은 흉터를 진호가 부드럽게 입맞추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몇 달 후 지역 호수공원에서 작은 야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합창반의 첫 공식 무대였죠. 그날도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산을 받쳐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진호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잔잔한 반주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아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산은 혼자 들면 비좁고 같이 들면 노래가 됩니다. 그날 밤의 공연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진호와 순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뒷정리를 했습니다. 젖은 악보를 말리고 피아노 커버를 씌우고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우산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6개월 후 순아의 책방 2층에는 마음동행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서 모임과 합창 반주를 위한 공간이었죠.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진호와 순아는 그 공간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동행이 되었던 그날부터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젖지 않는 노래가 생겼습니다. 47세와 55세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은 첫 번째보다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사랑이었죠.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두 사람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진호가 건반을 두드리고 순아가 옆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함께 부르는 노래는 어떤 비바람도 막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